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주말 특별한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월에 뜨는 핑크문은 봄꽃에서 유래돼 자연의 생명력과 사랑, 낭만을 뜻하는데요. 이번 보름달은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에 도달해 조금 어두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핑크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각자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은 서울 등 전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봄 기운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해 전국에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고 기온도 뚝 떨어지는데 강원도에는 늦은 봄눈이 예고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른 서울 도심. 벚꽃이 활짝 핀 하천 주변으로 시민들이 북적입니다. 따스해진 날씨에 봄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절정에 달한 꽃과 따스한 날씨는 하루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까지는 남서쪽에서 온난한 성질의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 등 내륙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고 벚꽃도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날씨는 오래가지 못하고 주말부터 급변합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 강한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남하하며 전국에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 제주 산간에 최고 80mm 이상, 남해안에는 10에서 5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온화한 공기가 자리한 가운데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주말 오후 늦게부터는 대기 불안정이 무척 심해질 전망입니다. 비와 함께 전국에 초속 20m 안팎의 태풍급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고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보다는 바람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월요일까지 영향을 주면서 강원도에는 일요일과 월요일, 늦은 봄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며 농작물 냉해 피해와 건강관리에도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은 전체의 10% 미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칭화대 취한인 탄 교수팀은 각 국가 통계 자료와 산업 보고서 등을 토대로 2022년 세계 플라스틱의 생산, 사용, 폐기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2022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4억 톤이며 이 가운데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 3,796만 톤으로 9.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 플라스틱의 98%는 화석 연료 기반 원료로 생산됐고 2%만이 바이오 원료로 만들어졌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친환경 정책과 규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50도 고온의 극한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하는 리튬 금속 전지용 다기능성 전해질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이진우 교수 연구팀은 리튬 금속 전지의 짧은 수명을 개선하고 고속 충전이 가능하면서 고전압 성능을 높이는 나노 입자 전해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해질을 적용한 전지를 실제 배터리 형태인 파우치셀로 테스트한 결과 100번의 충전과 방전을 반복한 뒤에도 초기 용량의 74%를 유지했습니다.
연구팀은 불소 없이도 고성능을 낼 수 있는 나노 질화규소를 전해질에 첨가해 리튬이온이 용매와 결합하는 방식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전지 내부의 고체 전해질 계면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사람 턱뼈 화석은 멸종한 인류 조상인 데니소바인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덜란드 코펜하겐대와 일본 종합연구대학원 대학 공동연구진은 대만 펑우 해협에서 발견된 사람의 아렉턱뼈 화석을 대상으로 한 단백질 분석에서 데니소바인 특유의 단백질 변이 2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골을 형태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큰 어금니가 있는 견고한 턱 구조와 독특한 치아 뿌리 구조는 데니소바인 화석의 특징과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은 데니소바인이 추운 시베리아 산맥에서 따뜻하고 습한 대만의 아열대 지역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에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의 돌발 상황 반응 속도를 실험한 결과 비고령자보다 1초 넘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속 50km를 달리는 차를 기준으로 14m를 더 주행한 셈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65세가 넘는 고령 운전자가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는 실험. 가상현실에서 갑자기 차선으로 아이가 뛰어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자원이 고령 운전자 17명과 65세 미만 17명의 반응 속도를 비교해봤더니 앞 차량이 급정거했을 때는 0.47초, 어린이가 뛰어드는 상황에선 1.08초나 고령자의 대응이 늦었습니다. 시속 50km의 경우 브레이크 작동이 1초 늦어지면 차량은 약 14m를 더 가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은 훨씬 커집니다. 고령 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신체 반응이 늦기 때문에 도로 위 돌발 상황에서 당황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할 수 있고 고령자 스스로도 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 10명 중 6명꼴로 비고령 운전자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더 크다고 응답했고 그 이후로 판단력이나 반응 속도 저하를 뽑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온 만큼 주행 안전장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또는 차선 유지나 긴급 제동 장치 등을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개별적 옵션 구매 시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어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확대와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적으로 홍역 유행이 지속하고 있다며 홍역이 유행하는 국가에 갈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홍역 환자는 올해 35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8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22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여행 중에 감염됐고 다른 13명은 이들의 가족 등으로 조사돼 모두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또 감염자 중에는 홍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를 모르는 환자가 23명으로 65%를 차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구촌 홍역 환자 수는 약 36만 명으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순으로 많았고 우리 국민이 많이 여행하는 캄보디아와 중국, 베트남, 필리핀에서도 세 자릿수 감염자를 기록했습니다. 화력 조절을 위한 가스레인지 부착 부품이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등 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산발이 커버 5종에 대해 실험한 결과 대부분 제품에서 불안전 연소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개 제품은 3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ppm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이는 두통을 유발하고 판단력까지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위험성에 대한 주의 표시가 필요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가스레인지의 표시 사항을 조사한 결과 부착 제품의 사용 주의 사항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가스레인지를 쓸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산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 시 주기적으로 점화 상태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빅뱅 멤버 지드래곤의 음악이 국내 최초로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카이스트 초빙 교수이기도 한 지드래곤은 우주와의 소통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자신의 노래가 재집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드래곤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연신 인증 사진을 찍습니다. AI 기술로 증강된 자신의 홍채 이미지에 담긴 음원이 지구 밖 우주로 전파되는 순간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지드래곤의 음악에 카이스트의 기술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우주 문화 콘텐츠 실험입니다. 홍채는 영혼의 창이라고도 하고요. 내면의 우주를 들여다보는 지드래곤님의 홍채를 이용해서 우주와 교신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인간 내면의 우주를 외부 우주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로 2023년 누리호에 실린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의 안테나가 활용됐습니다. 카이스트 초빙 교수로 활동 중인 지드래곤은 과학과 예술은 서로 맞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전 세계 어떤 아티스트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음악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선보이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고 대중 가수로서 좋은 기술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게 돼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곡을 선정해서 우주로 보낸다는 게 아직도 좀 현실감이 없긴 한데 굉장히 설레이고 집을 찾았으면 좋겠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즈처럼 지드래곤의 음악도 대한민국 최초로 우주와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품목 관세는 또 언제 추가로 발표할지 몰라서 관련 업계는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품목 관세가 예고된 데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6조 원대라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한 SK하이닉스. 매출 가운데 60% 이상인 41조 9천여억 원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도 미국 매출 비중이 3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반도체에 품목 관세가 부과된다면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 우리 반도체를 구입할 때 관세를 일부 전가하거나 아니면 관세가 없는 자국 제품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반도체에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것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1차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 적극 협상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수요 창출과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 더불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기초 체력을 키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패블리스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우리 기업들이 관세 전쟁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다른 나라의 동향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가량. 자동차와 더불어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까지 관세 폭탄을 맞게 될 경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거라는 우려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은 무엇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이 중국만 빼고 상호 관세를 유예하자 중국도 예정대로 84% 보복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트럼프가 덧붙인 21%포인트 관세 인상분에 대한 추가 반격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84% 보복 관세를 예정대로 발효했습니다. 미국이 부과한 34% 상호 관세와 50% 추가 관세를
그대로 되돌려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덧붙인 21%포인트 인상분까지 반영해 105% 관세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美方仍在对中国滥施关税，对这种霸道霸凌的行径，中方坚决反对，绝不接受。 시진핑 주석은 당 수뇌부를 모두 소집해 주변국과 운명 공동체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 우군을 확보하고 반트럼프 연대에 시동을 걸겠다고 천명한 셈입니다. 중국처럼 대미 보복 관세를 예고한 EU와 7월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서방 세계 균열도 파고들었습니다. 리창 총리는 미국과 장기전에 대비하려는 듯 기업인들과 좌담회에서 추가 부양책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만 빼고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며 판을 뒤집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에 맞서 새 결집을 시도하는 중국을 홀로 떼어놓고 화력을 집중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관세 난타전을 멈추고 협상을 하자며 이렇게 립서비스도 했습니다. President Xi, I like him, I respect him, but they haven't treated our country right. Sure, I'd meet with him. 관세 압박을 통해 협상장으로 끌어당기려는 트럼프와 맷집으로 버티며 장외전을 펴는 시진핑 사이에 현란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약 15개국에서 상호관세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협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현지 시간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무역대표부가 15개국 이상으로부터 협상을 제안받았으며 이런 제안이 대통령에게 제시하기 충분한지 검토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국가들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도록 질서 정연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3, 4주 안에 무역 협상과 관련해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또 이런 과정들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국제 금값이 3%대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금 선물 근월물 종가는 온스당 3,177.5달러로 전장 대비 3.2%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 격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레이딩 플랫폼 트라두는 금은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을 되찾고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 춘천 레고랜드가 봄 단장을 마치고 관람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놀이기구를 선보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레고로 만든 세상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춘천 레고랜드가 200억 원을 들여 새롭게 선보인 놀이기구. 시속 57km, 트랙 위를 쏜살같이 내달리자 즐거운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개장 3주년을 맞아 봄 새 단장을 마치고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레고랜드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이 놀기에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레고랜드는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 및 최고의 놀이시설을 많이 갖추도록 할 테니까요. 알록달록 레고 세상에 푹 빠진 아이들. 엄마 아빠와 함께 즐기는 다양한 놀이기구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오늘 가족이랑 레고랜드 왔는데 저거 드래곤 롤러코스터 탔거든요. 지금까지 아주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어린이 테마파크로 자리 잡은 춘천 레고랜드. 연간 회원권은 물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입장권 할인 행사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기대만 하기에는 그간의 성적이 너무 초라합니다. 3년간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관광객 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는 지난해 더 줄어 50만 명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연간 2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던 포부는 옛말이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방 세수와 경제 유발 효과 등 어느 것 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 새 단장을 마친 춘천 레고랜드가 과연 재도약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산업단지 하면 회색빛 건물에 굴뚝이 그려진 모습을 상상하실 텐데요. 196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구미 1 국가산단이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문화산업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첫 국가산업단지인 구미 1 산업단지입니다. 회색빛 공장과 굴뚝으로 뒤덮인 산단 곳곳이 비었고 폐허처럼 변한 곳도 있습니다. 지나는 사람도 거의 없어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아무래도 밤에 다닐 때는 좀 많이 어두워가지고 불안한 부분도 있고 결혼식장, 주차장으로만 이용이 되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낡고 허물어진 산업단지를 문화와 예술로 채우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20년째 멈춰있는 방직 공장을 활용해 청년문화센터와 역사박물관, 라면 테마거리 등 문화공원으로 만듭니다.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와 호텔을 새로 만들고 벤처기업 지원시설도 들어섭니다. 중앙정부 공모로 추진하는 문화산단 사업으로 앞으로 5년 동안 2,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구미 산단이 정체되고 퇴보하는 산단이 아니라 다시 청년들이 들어오고 문화가 살아 숨쉬고 정말 그래서 도시가 경쟁력 있고 지속 성장하는 도시가 되는 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미시는 공모 사업에 그치지 않고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과 연계해 도로와 공원을 새로 만들고 신산업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명을 다한 산업단지에 문화예술이 어우러져 청년들이 다시 찾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제주 4.3 기록물이 등재 노력 7년 만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집행의사회는 프랑스 현지 시각 어젯밤 11시쯤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 아카이브의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은 진실 규명과 화해 과정에 관한 14,673건의 역사적 기록을 담아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보편적 중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오형훈 지사는 제주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을 이뤄낸 제주도민의 역사적 여정이 세계의 유산이 된 뜻깊은 순간이라고 등재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장애물은 아무래도 제가 실험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은 실험을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세운 거 하에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데 그 실험이 제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그 결과가 저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크게 좌절을 하고 아니면 다시 이제 프로젝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이제 지금까지 했던 실험들이 많이 의미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이 도움이 전혀 안 된 건 아니지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프로젝트를 계획을 해야 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과학자들끼리도 사실 남들이 무슨 과학 연구를 하는지를 쉽게 업데이트하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과학대학에 진학을 한 만큼 보건과 관련된 특히 암의 예방에 관련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과학고등학교에서는 항암제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 항암제는 암을 치료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암을 예방하는 목적은 아니어서 보건과 관련된 암을 예방하는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10월 1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